내가 정신병자라고? 그럼 이것도 가짜인가? 월선이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에 내 모든 범죄 증거가 들어있어. 20억 횡령의 전 과정이 다 녹음되어 있다. 영구비는 내 계좌로 돌려 어차피 박월선 그 할망구는 사라졌잖아. 이제 이 학교는 내 거야. 스피커에서 상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안 돼, 안 돼. 이럴 수 없어. 상길은 무너지며 소리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한때 명문대학을 세운 설립자였던 72세 할머니가 지금은 냄새나는 거지가 되어 캠퍼스를 떠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를 미친 할머니라고 부르며 쫓아냅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품에 꼭 안고 다니는 낡은 봉투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요. 여기 학생들 다 불편합니다. 늦가을 오후 대학 도서관 로비입니다. 학생들이 오가며 책을 안고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낡은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떡지고 옷은 먼지투성이, 발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고 어떤 학생은 대놓고 코를 막았습니다. 심지어 한 여학생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 왜 저래? 진짜 냄새 심하네. 미친 거 아냐? 그 할머니는 다름 아닌 박월선이었어요. 72세의 월선은 손에 든 낡은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고 기름때와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봉투 속에는 이 대학의 설립 증서와 주식 증명서, 그리고 수십 년 전 월선이 직접 서명한 온갖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월선만이 아는 진실의 증거들이었어요. 월선은 떨리는 걸음으로 도서관 안쪽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월선은 참았습니다. 이 서류만 제출하면, 이 서류만 확인받으면 모든 게 끝나. 그런데 젊은 경비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월선 앞을 막아섰어요. 할머니, 여기는 학생과 교직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나가주세요.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월선을 쳐다보는 눈빛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월선은 애처로운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제발요. 나 여기에 중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딱 5분만, 아니 3분만 시간을 주세요. 경비원은 코를 찡그리며 손사래를 쳤어요. 할머니,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빨리 나가세요.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월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신고라니. 내가 무슨 잘못을. 그때였어요. 대학 학장 오상길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45세의 상길은 값비싼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채 위풍당당하게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딱딱 울렸고 그 소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월선을 본 순간 상길의 얼굴에 역겨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본 것처럼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학교 품격이 떨어집니다. 상길의 목소리는 차갑고 높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월선은 상길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으로 애원했어요. 학장님, 이 봉투 안에 정말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이 학교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에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월선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상길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노인네가 그 더러운 봉투에 무슨 대단한 게 있다고 그래요? 보나 마나 쓰레기나 헌 신문지겠죠. 아니면 폐지나 들어있거나.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월선을 쳐다봤습니다. 월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쓰레기가 아니에요. 이 학교 설립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상길은 더욱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설립 서류라고요? 할머니, 혹시 치매 걸리신 거 아니에요? 이 학교는 30년 전에 세워진 명문 사립대학입니다. 설립자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월선은 봉투를 더욱 꽉 껴안았어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바로 여기 서 있어요. 상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신이 이상하신 것 같네요. 경비, 이런 사람 다시는 안으로 들이지 마. 그리고 당장 내보내요. 냄새가 진동을 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월선에게 쏠렸어요. 지나가던 교수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월선을 쳐다봤습니다. 어떤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요즘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 학교 경비를 더 강화해야겠네. 또 다른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학생들 교육 환경에도 안 좋고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겠어요. 월선은 경비원에게 떠밀리듯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도서관 계단에 주저앉은 월선은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와 월선의 볼을 스쳤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고 멀리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월선은 마른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세운 학교인데, 내 손으로 직접 세운 학교인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학생들은 여전히 코를 막고 피해갔고, 경비원은 문 앞에서 월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월선의 손가락 사이로 봉투가 살짝 벌어지자 그 안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그것은 30년 전 월선이 이 대학을 세울 때 직접 작성한 설립 증서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월선의 이름과 빨간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남편 강준호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함께 꿈꾸던 학교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지만 지금의 월선을 진짜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라한 행색과 지저분한 모습, 그리고 코를 찌르는 냄새만이 사람들 눈에 들어올 뿐이었어요. 월선은 봉투를 더욱 꽉 껴안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은주야, 별아. 엄마가 이렇게 됐구나. 너희들이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엄마가 너희들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 순간 도서관 2층 창문에서 누군가가 월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신가요? 누가 감히 회장님을 이렇게... 그 사람은 바로 강필수였어요. 월선의 오랜 비서였던 60세의 필수는 1년 동안 전국을 수소문하며 월선을 찾아다녔습니다. 필수는 신문 광고도 내고 방송에도 실종 신고를 했어요. 심지어 사설탐정 3명까지 고용해서 월선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변해버린 월선의 모습에 차마 다가가지 못했어요. 한때 품위 있고 우아했던 회장님이 이제는 거리를 떠도는 초라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거든요. 필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누가 감히 회장님께... 오상길,
내가 한 짓이구나. 월선은 여전히 계단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어요. 가을 낙엽이 그녀 주위로 떨어지고 캠퍼스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종소리는 월선이 30년 전에 직접 설치한 것이었어요. 매일 정각에 울리는 그 종소리를 들으며 월선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종소리마저도 월선을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똑똑똑, 똑똑똑.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월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 맞으신가요? 쿵쾅, 쿵쾅, 쿵쾅. 급한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도서관 2층에서 내려온 강필수가 숨을 헐떡이며 월선에게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60세의 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월선을 불렀어요. 월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빨갛게 부어오른 눈, 바짝 마른 입술이 보였어요. 그녀의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필수야? 정말 필수구나? 꿈이 아니지? 내가 미쳐서 헛것을 보는 게 아니지? 필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월선의 손을 잡았어요. 월선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한때 비단결 같았던 손이 이제는 상처투성이었어요. 회장님을 1년 동안 찾았습니다. 전국을 샅샅이 뒤졌어요. 신문 광고도 20번 넘게 내고 방송에도 15번이나 나갔어요. 사설 탐정 5명까지 고용했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월선은 봉투를 더욱 꽉 껴안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입에서는 쓴맛이 돌았고 목구멍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필수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길거리를 떠도는 더러운 거지 할머니일 뿐이야. 박월선은 죽었어. 1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땅.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필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감히 회장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오상길. 그 뱀 같은 자식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놈이 얼마나 악질인지. 쾅! 필수의 주먹이 벤치를 내리쳤습니다. 벤치가 덜컹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 월선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동공이 확장되었어요. 상길이가 뭘 했다고? 그 자식이 또 무슨 짓을? 사각사각.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필수는 재빨리 주위를 살피더니 월선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도서관 뒤편 은행나무 아래 낡은 벤치.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철제 벤치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노란 은행잎들이 후드득 떨어졌어요. 쓸쓸하고 서글픈 소리였습니다. 필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사라지신 뒤 오산길이 학교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18명을 모두 자기 사람으로 바꿨어요. 매수하고 협박하고 온갖 더러운 수를 다 썼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격렬하게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뭐라고? 이사회를? 내가 직접 임명한 그 사람들을? 30년을 함께한 사람들을? 덜덜덜. 월선의 몸이 떨렸어요. 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연구비 12억을 빼돌리고 기부금 8억도 착복했어요. 총 20억을 횡령했습니다. 심지어 회장님 명의로 된 학교 부지 3만 평까지 팔려고 했어요. 쨍그랑. 월선이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람에 날릴 뻔했어요. 필수가 재빨리 주워 담았습니다. 내 부지를 3만 평을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미친놈이구나. 딱딱딱. 월선이 이를 갈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막았습니다. 하지만 상길은 회장님이 실종되었다며 법원에 실종 신고까지 냈어요. 그리고 6년 후 사망 선고를 받아 학교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놈이 이미 변호사 3명까지 고용했어요. 월선의 주먹이 벌벌벌 떨렸어요. 분노가 온몸을 태웠습니다.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그 강교한 놈이, 그 뱀 같은 놈이 내가 죽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구나. 내 무덤 앞에서 춤추려고. 까악. 까마귀들이 울었습니다. 불길한 소리였어요. 필수가 월선의 봉투를 가리키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혹시 설립 증서가? 아니면 다른 중요한 서류가? 뭔가 비밀 무기 같은 게?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보였어요. 봉투 안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립증서, 주식증명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무서운 것, 가장 치명적인 것, 오상길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 담긴 새까만 USB였어요. 이것은 설마. 필수가 USB를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월선은 씁쓸하게, 아니 서글프게, 아니 차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은주가 마지막에 준 거야. 상길의 비리를 3달 동안 조사하고 있었거든. 죽기 전날 밤 11시에 나한테 이걸 맡겼어. 내 딸이 목숨 걸고 모은 증거야. 휘잉.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월선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생생하게,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또렷하게. 사고가 나기 하루 전 2020년 10월 10일 밤 11시 정각. 은주가 심각한 얼굴로 월선을 찾아왔어요. 똑똑똑, 똑똑똑,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급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더욱 크게 들렸어요. 엄마, 급한 일이에요. 이걸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절대 안전한 곳에요.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무서움과 흥분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은주야, 이런 위험한 일에 왜 끼어들어? 너무 위험해. 그만둬. 엄마가 세운 학교잖아요. 엄마의 꿈이 담긴 학교잖아요. 엄마의 피와 땀이 스며든 학교잖아요. 그 사람이 학교를 망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서 뜯어낸 등록금으로 명품 사치를 부리고 연구비는 자기 계좌로 빼돌리고 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은주는 USB를 월선 손에 꽉 쥐어주며 외쳤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통장 사본 36장, 계약서 22장, 위조문서 15장, 그리고 상길이 직접 한 말들까지 모두 녹음해뒀어요. 20억 횡령의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은주야, 이런 걸 어떻게 구했어? 어떻게? 학교 행정실에서 3달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는데 점점 증거가 쌓이더라고요. 상길이 얼마나 악질인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저주받은 다음날, 은주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월선은 USB를 꽉 쥐며 이를 갈았어요.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은주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야.
상길이 얼마나 악질인지 다 들어있어. 횡령, 배임, 문서위조, 뇌물수수, 모든 게 다. 필수는 흥분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럼 이걸로 상길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어요. 완전히. 당장 언론에 제보하고 검찰에 고발하면 돼요. 그놈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무기징역감이에요. 하지만 월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현실이 너무 냉혹했거든요. 너무 잔인했거든요. 필수야, 지금 내 모습을 봐. 누가 내 말을 믿겠어? 거지 같은 할머니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 냄새나는 미친 할머니 말을 정신병원에 가라고 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딱딱딱딱. 도서관에서 구두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오상길이 몇몇 교수들과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 그 미친 할머니 봤어요? 설립자라고 우기더라고요. 정말 웃겨 죽겠어요. 배꼽 빠지겠어요. 요즘 치매 걸린 노인들이 참 많아졌어요. 교수들도 킥킥킥킥 거리며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학장님, 보안을 더 강화해야겠어요. 저런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학생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학부모들도 불안해할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내일부터 경비를 3배로 늘리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요. 명문대학의 품격이 있잖아요. 격이 다르다고요. 월선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를 갈갈갈 갈았습니다. 주먹을 꽉꽉꽉 쥐었습니다. 저 자식이, 저 뱀 같은 자식이, 저 악마 같은 자식이, 감히 나를 미친 할머니라고. 필수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온몸에 핏대가 섰습니다. 회장님, 복수해야 합니다. 은주 양의 원수를 갚아야 해요. 그놈을 완전히 박살내야 합니다. 완전히. 월선은 USB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무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필수야, 나에게 시간을 줘. 제대로 준비해서 상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 은주의 원수를 반드시 갚을 거야.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그때 갑자기 대학 행정직원 이명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34세의 명희는 월선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입을 벌렸어요. 어머, 아까 도서관에서 쫓겨나신 분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피는 안 나세요? 명희의 목소리는 솜털처럼 따뜻했어요. 꿀처럼 달콤했어요. 월선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물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월선의 얼어붙은 가슴을 살짝 녹였어요. 월선은 명희를 보며 희망의 빛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를 것 같아.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 같아. 이 사람이라면. 필수도 명희를 주목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 직원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 저런 사람이 아직 있다니 다행이야. 하지만 그때 오상길이 명희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이명희,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더러운 할머니한테 가지 마. 당장 떨어져. 빨리. 명희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월선은 명희에게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도서관 뒤 은행나무에서 만나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그리고 필수와 함께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오상길은 명희에게 다가와 화를 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앞으로 저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접근하지 마. 학교 직원으로서 품격을 지켜야지. 알겠어? 두 번 말 안 해. 하지만 명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직감이 이상하다고 속삭였어요. 왜 학장님은 저렇게 과민하게 반응할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저 할머니에게 뭔가 특별한 게. 그날 밤 월성과 필수는 오래된 여관방에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리는 초라한 방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창문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필수야. 오상길, 너의 마지막 날이 곧 올 거야. 아주 곧. 창밖에서는 바람이 휘잉 불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부엉이가 부웅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어요. 복수의 밤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을 모르는 척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정각. 쨍그랑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서관 뒤 은행나무 아래에서 이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부들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도 파르르 떨렸어요. 월선은 명희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칼날 같았어요. 그래, 그게 현실이지. 나를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 박월선은 죽었어. 명희는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저으며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학장님이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어제 밤부터 계속 따라다니며 확인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만 6번이나 사무실에 와서 물어봤어요. 후두득, 후두득. 은행잎들이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노란 잎사귀들이 명희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급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명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누가 와요? 빨리 숨어야 해요. 들키면 큰일 나요. 월성과 필수는 번개처럼 큰 은행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무 껍질에 등을 바짝 붙였어요. 거친 껍질이 등에 닿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과연 오상길이 2명의 경비원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의 구두 소리가 딱딱딱 울렸습니다. 이명희, 여기서 뭐하고 있어? 오상길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눈빛이 독수리처럼 날카로웠어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장님. 그냥 점심 먹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명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 어제 그 더러운 할머니랑 접촉한 거 아니야?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했잖아. 내 말 안 들었어? 오상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위협적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일 절대 없었어요. 맹세해요. 오상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빙빙 둘러봤어요. 은행나무 뒤에 누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 이상한 사람들이 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 특히 그 미친 할머니. 정신병자 같은 년. 보기만 해도 역겨워. 월선은 나무 뒤에서 이를 갈갈갈 갈았습니다. 주먹을 꽉꽉꽉 쥐었어요. 오상길이 떠난 뒤 월선과 필수가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월선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정신병자라고? 역겨운 년이라고? 그 자식이 나를 꽉, 쾅,
월선의 주먹이 나무 껍질을 세게 쳤습니다. 손가락이 까졌어요. 빨간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명희가 깜짝 놀라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피가 나요. 많이 아프시죠? 괜찮으세요? 그때 명희는 월선의 손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월선의 약지에 끼워진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이 대학의 설립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반지였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반지에는 학교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이 반지는 설마, 정말 설마. 월선은 명희의 놀란 표정을 보며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설립 증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풍겨 나왔어요. 이제 믿겠어? 명희는 서류를 보더니 입을 크게 벌렸어요. 설립자 박월선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도장도 선명했습니다. 정말로 설립자이셨군요. 믿을 수가 없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럼 학장님이 왜 그렇게 모질게? 필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상길이 학교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회장님이 실종되었다며 거짓으로 신고하고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예요. 그 악마 같은 자식이. 명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래서 제가 접촉하는 걸 그렇게 막으려고 했구나. 무서워서. 월선은 USB를 꺼내 보였어요. 검은색 USB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안에 상길의 모든 비리 증거가 들어있어. 20억 횡령의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어. 하지만 지금 내 모습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명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학교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예요. 반드시 도와드릴게요. 그때 갑자기 따르릉 명희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오상길 학장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학장님이에요. 받아야 해요. 안 받으면 더 의심받아요. 명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학장님. 이명희. 지금 당장 어디 있어? 즉시 사무실로 와. 빨리. 오상길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새어나왔어요. 화가 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명희가 급하게 말했어요. 학장님이 부르네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월선은 명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심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위험해질 거야. 괜찮아요. 저는 이 학교를 사랑해요. 진짜 설립자를 도와야죠. 반드시 도와드릴게요. 명희가 뛰어가며 떠난 뒤 월선과 필수는 다른 장소로 이동했어요. 캠퍼스 구석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쌀쌀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명희 씨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상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월선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상길을 무너뜨리기 전에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거야. 절대 그럴 순 없어. 그때 월선의 눈에 기가 막힌 광경이 들어왔어요. 부릉.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상길이 새까만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그 차는 억대가 넘는 명품 자동차였습니다. 번쩍번쩍 윤이 났어요. 저 차 봐. 저 차. 학장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차가 절대 아니야. 연봉의 10배는 되는 차야.
필수도 분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는 거죠. 학생들 등록금으로. 월서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찰칵, 찰칵. 이제부터 상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거야. 은주가 모은 증거에 더해서 현재 증거도 계속 모을 거야. 그때 왁자지껄 캠퍼스 게시판 앞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우르르 모여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지? 월선과 필수가 재빨리 다가가 봤어요. 게시판에는 충격적인 공고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여진 공고였어요. 등록금 인상 긴급 공고. 내년부터 등록금 30% 인상 확정. 사유시설 개선 및 교육 환경 향상. 반대 의견 접수 불가. 학생들이 웅성웅성 거렸어요. 30%나? 완전 미쳤네.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학교가 그렇게 돈이 없나? 시설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학장이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무슨 돈이 없다는 거야? 부모님께 뭐라고 말하지? 우리 집 형편으로는 못 다녀. 월서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에서 불이 났어요. 학생들 등록금까지 올리겠다고? 그 돈으로 또 사치를 부리려는 거야. 절대 안 돼. 절대. 필수가 월선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월선의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 학교에서 학생들을 등쳐먹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월선은 게시판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공고를 뜯어내려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달려와 월선을 막았어요. 할머니, 뭐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학생들을 속이는 거라고. 사기야. 사기.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미쳤나? 빨리 가세요. 학생들이 월선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수근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또 나타났네. 어제도 봤는데. 정신이 이상한가 봐. 무서워. 가자. 월선은 학생들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등록금 인상은 거짓말이에요. 학장이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20억을 횡령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월선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어요. 하나둘 무서워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친 할머니네. 무시하자. 필수가 월선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해요. 월선은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진실을 말해도 미친 사람 취급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월선에게 다가왔어요. 20살 정도의 젊은 남학생이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할머니, 혹시 정말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진짜 학장이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월선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물론이지. 이 학교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그럼 등록금 인상이 정말 잘못된 건가요? 증거가 있으세요? 물론이야. 학교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어. 학생은 관심을 보이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데 말로만 하시면. 월선은 답답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저녁 여관방에서 월선은 주먹을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직접 나서야겠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 상길과 정면 승부를 벌일 때가 왔어.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복수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 오산길의 마지막 날이 될 거야. 그날 밤 11시. 명예교수관의 거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월서는 책상 앞에 앉아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깜빡, 깜빡.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필수가 여러 장의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길의 일정을 모두 파악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임시 이사회,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기자회견? 무슨 기자회견? 진수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예요. 설립자 박월선 사망 선고, 신청 및 새로운 학교 발전 계획 발표라고 되어 있어요. 쾅! 월선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잉크병이 덜컹거렸어요. 감히 살아있는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하겠다고. 순자가 차를 가져오며 진정시켰어요. 회장님, 화내지 마세요.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잖아요. 월서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그래, 맞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기를 완전히 무너뜨려야지. 필수가 USB를 들며 말했어요. 은주 양이 모은 증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띠링. 명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긴급 정보. 상길이 언론사에 거짓 자료 배포. 회장님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함. 조심하세요. 월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 자식다워. 미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 진수가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충격적인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명문대 설립자 행세하는 정신질환자 출몰. 허위 서류로 사기 치려던 노인 체포 임박. 월서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 자식이 이미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놨구나. 하지만 필수는 오히려 웃었어요. 회장님, 이건 오히려 상길이 급해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나타날까봐 미리 방어선을 치고 있는 거죠.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월서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럼 내일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타나자. 상길이 거짓말하고 있을 때 등장하는 거야. 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길이 경비를 대폭 강화했거든요. 괜찮아. 내가 직접 세운 학교야. 모든 통로를 다 알고 있어.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따다닥, 따다닥.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필수가 재빨리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경비원들이 순찰하고 있어요. 상길이 우리를 감시하라고 한 것 같아요. 월서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불을 끄고 조용히 하자. 탁! 전등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방을 감쌌어요. 밖에서 경비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학장님이 특별히 감시하라고 했어. 명예교수관에 누가 들어가면 즉시 신고하라고. 그 미친 할머니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네. 월서는 이를 갈며 참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지나간 뒤 다시 불을 켰습니다. 월선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상기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필수가 메모지를 꺼냈어요. 먼저 내일 오전에 상길이 이사회에서 뭘 발표할지 미리 알아야 해요. 명희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 아이가 회의록을 작성하거든. 진수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기자회견장 구조를 파악하겠어요. 진입 경로와 피난로를 확인해야죠. 순자도 나섰습니다. 제가 회장님 옷차림을 준비할게요. 위험 있게 보이셔야 해요. 월서는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일이야.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띠링, 띠링. 이번에는 전화였어요. 명희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큰일이에요. 상길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회장님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해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어떻게? 회장님이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한다고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겠다고 했어요. 월선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감히 나를? 그뿐만 아니에요. 회장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다고 거짓 발표할 거예요. 쾅! 월선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펜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도둑놈이, 완전한 도둑놈이구나. 필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명희 씨, 혹시 그 발표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타이핑했거든요.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진수가 파일을 열어봤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박월선은 현재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 상태, 허위 서류 제작 및 사기 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강제 치료 필요, 전 재산 기부를 통한 학교 발전 기여. 월선은 그 내용을 보며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이 자식이 이런 식으로 나를 없애버리려는 거구나. 하지만 곧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준비를 제대로 해야겠어. 월선은 USB를 꺼내 보였어요. 은주야, 엄마가 내 원수를 갚아줄게. 반드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내일 오후 2시 기자회견장에서 만나자. 상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 내가 나타날 거야. 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상길이 미리 대비책을 세워놨을 수도 있어요. 월선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관없어.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진실을 밝힐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휘잉. 월선은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준호야, 은주야, 별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너희들의 원수를 갚아줄게.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시작되었어요. 박월선은 치매에 걸린 정신병자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각. 쨍그랑, 쨍그랑. 대학 본관 대강당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 30여 명, 교수들과 직원들, 그리고 학생 대표들까지.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오상길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연단에 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웅웅웅. 저음이 강당을 진동시켰습니다. 우리 대학 설립자로 알려진 박월선 씨는 현재 심각한 치매 상태입니다. 인지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군수군, 수군수군.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학장님,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상길은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여기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박월선 씨는 현재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상길은 계속해서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월선 씨가 허위 서류를 제작해서 사기를 치려 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설립자라고 우기면서 말이에요.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어요. 사각사각, 사각사각,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강당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와요? 뒤에서 뭔 일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당 입구에 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은색 머리를 고이 빗어 올린 할머니였습니다. 바로 박월선이었어요. 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월선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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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월선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들도 일제히 월선을 향했어요. 상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덜 떨렸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박박월선? 월선은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내가 치매 걸린 정신병자라고 한 박월선이 여기 서 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왁자지껄.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박월선 설립자이십니까? 월선은 봉투에서 설립 증서를 꺼내 보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내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은 설립 증서.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상길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가짜다. 그건 위조 서류야. 저 할머니는 정신병자라고. 월선은 상길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정신병자라고? 그럼 이것도 가짜인가? 월선이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에 내 모든 범죄 증거가 들어있어. 20억 횡령의 전 과정이 다 녹음되어 있다. 상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뭐야? 월선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상길, 내가 지난 1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연구비 12억 횡령, 기부금 8억 착복, 내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팔려고 했지. 월선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클 정도였어요. 상길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어요.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그때 월선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녹음 파일 목록이 떴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상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연구비는 내 계좌로 돌려. 어차피 박월선 그 할망구는 사라졌잖아. 이제 이 학교는 내 거야. 강당이 다시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흥분해서 메모했습니다. 상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건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기부금도 내가 관리한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 박월선은 이미 끝났어. 세 번째 파일. 부동산 매각 계약서 준비해. 사망 선고 나오면 바로 팔 거야. 기자들이 카메라를 상길에게 향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상길은 뒷걸음질 치며 변명했어요. 아니야. 그건 조작된 거야. 음성 합성이야. 하지만 월선은 더 많은 증거를 내놓았어요. 통장 사본, 계약서, 영수증들. 이것도 다 가짜인가?
상길의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강당 입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경찰관 6명이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짤랑, 짤랑. 수갑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서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오상길 씨, 횡령과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상길은 무너지며 소리쳤어요. 안 돼, 안 돼. 이럴 수 없어. 하지만 경찰관들이 상길을 붙잡았어요. 수갑이 찰칵 채워졌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짝짝짝.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월서는 연단에 서서 마지막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설립자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셨나요? 월서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일어섰습니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때 강당 뒤에서 명희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필수와 순자, 진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월서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을 위한 학교로 말이에요. 상길이 경찰차에 실려나갔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삐뽀삐뽀, 삐뽀삐뽀. 월서는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준호야, 은주야, 별아. 복수를 끝냈어. 이제 평안히 쉬어. 하늘에서 햇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빛이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오후 5시, 캠퍼스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상길의 체포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띠링, 띠링. 휴대폰 알림음이 곳곳에서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웅성거렸어요. 진짜 학장이 횡령했다고? 20억이나? 그럼 등록금 인상도 거짓말이었네. 월서는 명예교수관으로 돌아와 창문가에 서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캠퍼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필수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회장님, 대박이에요. 모든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순자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뉴스에서도 톱으로 나오고 있어요. 명문대 학장 20억 횡령 충격 이렇게요. 하지만 월선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너의 원수를 갚았어.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겠니? 그때 문이 열리며 명희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명희는 월선을 꽉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고마워, 명희야.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진수가 노트북을 가져와 보여줬어요. 회장님, 인터넷이 완전히 난리예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진짜 대박이다. 설립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상길 그 자식 감옥에서 썩어라. 이게 진짜 정의구현이지. 월서는 댓글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니 다행이야.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어요.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띠링띠링. 긴급 뉴스 알림음이었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오상길 전 학장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살이라고?
그 자식이 자살을? 필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병원으로 가보시겠어요? 월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자업자득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복수는 달성했지만 왠지 허전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추가 소식입니다. 오상길 전 학장의 비리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20억보다 더 많다는 뜻인가요? 아마도 그럴 거야. 그 자식의 욕심은 끝이 없었으니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띠링.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설립자님이십니까? 저는 검찰청 수사관 김철수입니다. 월선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오상길의 추가 범죄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증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혐의인가요? 학생 장학금 15억 원 유용, 교수 연구비 23억 원 횡령, 그리고 검사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설립자님 따님 강은주 씨의 사고와 관련된 의혹도 있습니다. 월선의 심장이 쿵쾅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은주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나요?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월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주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설마. 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월선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은주의 사고가. 혹시 사고가 아니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순자가 월선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월선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갔어요. 은주가 상길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어. 그걸 상길이 알았다면 혹시 은주를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밤새 생각했습니다.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월선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해. 은주를 위해서라도. 아침 9시 월선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필수와 함께였어요. 검찰청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수사관 김철수가 나와서 맞았습니다. 설립자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조사실은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오상길의 범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총 피해액이 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선이 놀라며 물었어요. 60억이나요? 네, 그리고 따님 강은주 씨의 사고 당일 오상길이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월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떤 행동이요? 사고 당일 저녁 오상길이 은주 씨에게 긴급히 만나자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근처에서 목격되었어요. 월선은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정말로 은주를.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수사 중이지만 고의적인 살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쾅! 월선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 자식이, 그 악마 같은 자식이 내 딸을 죽였구나. 분노가 폭발했어요.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반드시 벌을 받게 해주세요. 반드시요. 김철수가 월선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월서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은주야, 엄마가 꼭 너의 진짜 원수를 갚아줄게. 꼭.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하지만 월선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한 달 후 2024년 11월 15일 대학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캠퍼스 종소리가 청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월선이 30년 전에 직접 설치한 그 종소리였습니다. 대강당은 졸업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월선은 검은색 정장에 빨간 장미 코사지를 달고 단상에 올랐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의 분노와 절망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이크를 잡은 월선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학부모님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학교에 큰 일이 있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오상길 전 학장은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횡령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월선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제 딸 은주의 살인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강당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분노하지 않습니다. 복수도 끝났어요. 정의가 실현되었거든요. 월선은 졸업생들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저도 지난 1년 동안 거짓골을 하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때 저를 본 사람들은 모두 저를 미친 할머니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끄러운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죠. 겉모습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월선은 강당 구석에 앉아 있는 명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명의 시처럼 말이에요. 명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만나게 될 거예요.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마음은 금같이 귀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세요. 강당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월선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이나 지위를 가졌을 때 교만하지 마세요. 오상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졸업생 대표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설립자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저희도 반성합니다. 설립자님께 죄송했습니다. 월선은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깨달았으니까 됐어요. 그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그때 강당 뒤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필수와 순자, 진수였습니다. 그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월선은 그들을 보며 계속했어요.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 진실을 위해 용기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보물이에요.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이번에는 더욱 크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이제 등록금 인상은 없습니다. 오히려 줄일 거예요. 상길이 훔쳐간 돈을 모두 회수했거든요.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월선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올라가는 거라는 걸요. 졸업식이 끝난 뒤 월서는 은행나무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노란 잎들이 바스락바스락 발밑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석양이 캠퍼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필수가 옆에서 함께 걸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평안하시겠네요. 월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준호야, 은주야, 별아. 이제 너희들도 편히 쉴 수 있겠지? 엄마가 모든 걸 정리했어.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가족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월서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시청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적이 있나요? 가난하다고, 초라하다고, 냄새난다고 무시한 적은 없나요? 월선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햇살이 월선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자비로운 얼굴이었어요. 진정한 배움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남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월서는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함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말이에요. 쨍그랑 캠퍼스 종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저녁 6시를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월서는 종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평화로웠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월선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어요. 사랑은 이기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종소리만이 멀리서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박월선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거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